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근데 왜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수백억 횡령한 회장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론 쓰레기죠. 근데 그 사람이 타고 나온 자동차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저 차 진짜 멋있다. 이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설계한 오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류의 정체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심리. 우리는 이미 세뇌당해 있다. 잠깐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2018년 미국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 그룹에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연봉 3억입니다. 다른 그룹에겐 이렇게요. 이 사람 최저임금 받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그 사람을 더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심지어 더 잘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게 바로 부후간 효과입니다. 한 유튜버가 실험을 했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똑같은 배우가 두 가지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버전 A는 낡은 후드티, 흰 운동화. 버전 B는 명품 수트, 롤렉스 시계. 두 버전 모두 옆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저 잠깐 충전기 빌려도 될까요? 버전 A는 대부분 무시하거나 짧게 대답. 버전 B는 먼저 자리를 권하고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얼굴. 달라진 건 옷과 시계뿐이었는데 우리 뇌는 이미 그 사람의 가치를 소유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네.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뇌는 왜 나쁜 부자를 용서하는가? 심리학에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인지 불일치를 피하려는 자기 보호 반응이에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됐어라고 인식하면 뇌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그럼 세상이 불공평한 거잖아. 그럼 나도 나쁜 짓을 해야 성공하는 건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온 게 손해인가? 이 생각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는 차라리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2020년대 초 한국 내 유튜버가 폭로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직원들에게 상습 갑질, 계약서 없이 노동 착취, 심지어 투자자 돈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댓글 반응은요. 근데 저 형 진짜 능력자님? 저 나이에 저 건물이 얼만데 나쁜 놈이긴 한데 배울 점은 있다. 저렇게라도 돼야지 착하게 살면 뭐 남냐. 피해자들의 증언은 묻히고 그의 포르쉐와 한남동 빌딩이 댓글을 자막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덕 불감증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생존 기제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봅시다. 인류가 수렵 채집 시대를 살 때 자원을 많이 가진 자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살 수 있다. 그 사람을 따르면 먹을 것이 생긴다. 이 본능이 수백만 년을 거쳐 지금 우리 뇌에 하드코딩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자원이 뭐가 됐냐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어. 저 사람을 따라. 저 사람처럼 돼. 도덕성?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변형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협상 시뮬레이션을 시켰는데요. 한 그룹의 상대방은 부유한 배경을 가진 것처럼 꾸며졌고 다른 그룹의 상대방은 평범한 배경을 가진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결과 부유한 배경의 상대방이 비윤리적인 제안을 했을 때 참가자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권위 편향과 부의 권위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돈이 많으면 자동으로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심리가 만들어내는 진짜 무서운 것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뇌 어리잖아. 나는 그러지 않아. 잠깐요. 실험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었나요? 학교 때 돈 많은 친구는 좀 건방져도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돈 없는 친구의 똑같은 행동은 그냥 무례하게 보였던 것. 부잣집 자녀가 실수하면
집안이 그러니 어쩌겠어. 평범한 집 자녀가 실수하면 싹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 심리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해외 연구에서 법정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해자일수록 동일한 범죄에서 더 낮은 형량을 받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심원들조차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라는 의심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의 불평등이 아닙니다. 뇌의 편향이 사법 시스템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심리가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하루 30분 이상 소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무서운 건 그 콘텐츠 속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전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 즉 돈만 보여주면 과정인 도덕성은 지워집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플렉스 유튜버들이 스캔들이 터져도 구독자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심리를 알았다고 해서 사라지냐고요? 아니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이건 뇌에 새겨진 회로니까요. 하지만 인식이 곧 방어막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 메타카그니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자극 앞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이 보입니다. 1단계는 왜 저 사람이 좋아 보이지? 물어라. 누군가에게 설명, 불가능한 끌림이나 신뢰를 느낄 때 즉시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지금 나는 저 사람의 능력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의 돈에 반응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뇌의 자동 반응을 23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 23초가 판단을 바꿉니다. 2단계는 과정을 보는 훈련을 해라. 누군가를 평가할 때 지금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 도달했는가를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결과만 보는 뇌는 조작당하기 쉬운 뇌, 과정을 보는 뇌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뇌. 3단계는 부와 도덕성을 의식적으로 분리해라. 저 사람은 돈이 많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연결하려 할 때 의식적으로 잘라내는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을 남길게요.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짜리인지 묻지 않는다. 단지 당신의 지갑이 얼마짜리인지를 볼 뿐이다. 그리고 그걸 허용한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좋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점점 더 돈 앞에 도덕이 무릎 꿇는 사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불편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된 겁니다. 불편함이 느껴졌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뇌가 기존의 틀을 깨는 중이라는 신호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주변에 보내주세요. 특히 돈 많은 나쁜 놈한테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보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